오늘 일부에 이어서 내각제 타도 후속편입니다. 이재명은 대법원이 자신에게 내린 파기환송 판결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후보를 교체하자니 명분이 없고 그대로 버티자니 사법적 리스크가 예고된 상황에 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승부수를 꺼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리고 고등법원 판사를 향한 탄핵 시도가 있습니다. 전례가 거의 없는 초강수이자 사법부와의 정면 충돌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판사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쥔 인물이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우원식은 애초부터 이재명의 측근은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장 선출 당시에도 이재명은 추미애를 밀었지만 민주당 의원 다수는 우원식을 선택했습니다. 우원식은 이재명이 내각제 합의를 파기하기 전까지는 내각제 개헌을 주도했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과 정대철 간 내각제 밀약할 당시에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발언도 우원식이가 했습니다. 그러나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자 이재명은 돌연 밀약을 부정했고 그 순간부터 우원식은 개헌 수괴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이재명에 이용당한 채 입지를 잃은 인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재명은 벼랑 끝에 몰리고 있고 내각제 세력이 다시 판을 짜는 흐름 속에서 우원식은 다시 주도권을 쥐는 무대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아무리 판사 탄핵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그 안건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권한은 오직 국회의장 우원식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사법부 판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 그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도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민주당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듯한 형세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실제로는 중진 의원들조차 공식 석상은 물론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재명의 이름을 되도록 꺼내지 않으려는 기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버티는 길 그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지금 물러나는 순간 곧바로 구속이 뒤따르고 정치 생명도 끝장나게 됩니다. 사법적 리스크가 예고된 상황에서 그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때까지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생존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포기하게 되면 정치적 유산도 조직도 세력도 모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버텨야만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는 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프레임으로 지지층의 결속을 마지막까지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이제 송달장을 피하기 위해 재판 통지를 고의로 받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송달이 시작되는 7일부터 그는 송달 거부와 소재 회피 등으로 시간을 끌려고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상고장과 상고 이유장을 준비하면서 현실성이 전혀 없는 판사 탄핵 시나리오에까지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실패가 예정된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결국 최후의 발악뿐입니다. 그는 끝까지 나는 건재하다,
나는 저항 중이다라는 퍼포먼스를 연출하면서 지지자들에게 호상의 이미지를 주입하려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거짓 이미지라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개딸 조직마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5월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그 시점을 후보 교체의 마지막 기회로 보았지만 민주당은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재명이가 법정에서 구속이나 퇴장당하게 되면 권력의 공백을 틈타 한덕수와 이낙연을 중심으로 한 내각제 세력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한덕수는 중도층을 겨냥하고 언론 노출을 극대화하고 이낙연은 민주당의 친명 중진들과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좌파 진영 재편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좌파 우파 진영의 외형은 갖추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내각제를 매개로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 양측 모두 내각제 개헌에 동의한 상태이며 어제 만남도 가졌습니다. 국회 의석수에서도 개헌 발의에 필요한 숫자를 확보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장 우원식까지 가세하게 되면 내각제 개헌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의 정치적 공백을 의미합니다. 중심 세력이 사라진 민주당은 무주 공산에 빠지고 권력의 축은 자연스럽게 내각제 세력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434억의 선거 보조금 반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당 운영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는 치명적 재정 위기입니다. 4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잃게 되면 중앙당은 물론 지역 조직 활동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민주당이 무너진 자리를 내각제 세력이 접수할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끝까지 지키려는 인물은 김문수 단 한 사람뿐입니다. 그동안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이재명 제거였습니다. 이재명 악의 축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절박한 공감대 아래 보수 진영 모두 똘똘 뭉쳐왔습니다. 한덕수의 등판도 바로 그 구도 안에서 기획된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퇴출이 급속도로 현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각제를 추진해왔던 한덕수, 이낙연 등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치권의 관심은 이재명 리스크에서 개헌 구도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제를 지킬 것인가, 내각제로 전환될 것인가, 중대한 체제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권영세, 권성동은 김문수 후보를 무너뜨리고 한덕수 중심으로 내각제 카르텔을 구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무리수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김문수는 대통령제를 상징하고 있고 한덕수는 내각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아직 단일화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이 5월 12일입니다.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단일화를 서두르는 것은 쌍권의 정치 공작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심이가 진행하고 있는 여론조사는 강한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심이에서 여론조사 자체가 한덕수에게 유리하게 세팅되어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의심입니다. 보수 우파가 결집해야 할 중심은 대통령제를 지키는 김문수입니다. 지금 쌍권이가 휘두르고 있는
단일제는 보수 승리를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내각제 개헌을 허용해주는 허가증을 얻기 위한 반란입니다. 이제 정치의 핵심은 분명해졌습니다. 대통령제를 지키는 것. 우리는 왜 대통령제를 고수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가의 성장은 혁신에서 나옵니다. 혁신은 책임있는 단일 리더십 아래에서만 가능합니다. 대통령제는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단일 리더가 결단을 내리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반면 내각제는 권력이 분산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치, 아무도 결단할 수 없는 체제가 내각제입니다. 지금 일본과 영국이 그 사례입니다. 국가가 얼마나 정체되고 점점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내각제는 사공이 너무 많은 체제입니다. 누가 결정을 내려야 할지, 누가 책임져야 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대통령제는 권력을 집중시키고 책임도 분명하게 설정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를 하면 독재의 위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통령 중심제는 상권 분립이 엄격하게 작동하는 제도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강하게 견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2명의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서 탄핵된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공화주의의 핵심,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이 작동하는 제도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결국 강력한 중앙 집권, 단일 책임 체제, 엄격한 상권 분립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반면에 내각제는 국회의 모든 권력이 집중됩니다. 입법부가 자신들이 법을 만들고 자신들이 또 집행까지 하게 됩니다. 사실상 권력의 견제 기능이 사라집니다. 일본 자민당처럼 수십 년을 장기 집권하고 세습 정치가 공공연히 벌어지는 정치 제도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한국 야당이 192석이라는 의석을 무기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강요 30여 명을 줄줄이 탄핵했습니다. 이제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에 더 많은 권력을 주고 행정부 기능까지 맡기겠다는 것이 바로 내각제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권력은 집중돼야 국가가 번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혁신은 집중해서 나오고 특히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는 이노베이션이 없이는 생존조차 어렵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는 국가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천사님, 김기순님, 안성균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